안녕하세요. 3월 6일 수요일 안골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IT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IT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전해지는 소식을 네.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왜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 이유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국제부 이선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박수현 선배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네. 이선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IT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네. 지금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죠? 일단 IT 나라라는 나라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국가 마비 사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갱단이 나라를 장악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수도 포르토프링스를 중심으로 갱단에 의한 폭력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선 총격전이 벌어졌고 경찰서나 교도소 같은 데는 테러를 당했고 또 은행, 학교 이런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도 당연히 마비가 됐고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마비 상태가 된 겁니다. 이 틈을 타서 그 교도소에 있던 3,000명 넘는 재소자가 탈옥을 했고 10명 넘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단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IT는 아리엘 앙리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총리에 반대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지난달에 앙리 총리가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IT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갱단이 수도 80%를 접수한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국제공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국제공항까지 갱단이 접수한 걸 보면 해외에서 IT를 입국하는 것도 막는 거고 IT 국내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출국하는 것도 막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상황이네요. 국민들한테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은 그 IT에 남아있는 자국민들한테 가능한 한 빨리 IT를 탈출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무튼 점점 수렁 상태로 빠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상황이 심각한 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제 IT가 1,100만 명 정도의 작은 나라인데 지금 이 인구의 절반인 5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깽단 간 싸움으로 3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지금 난민처럼 정말 떠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선아 기자가 말을 할 때 이 동영상을 틀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듭니다. 제가. 네네. 아무튼 지금 이거 보시면 IT의 현재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모여 있고 지금 총기를 든 군인인가요? 그래서 들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손을 들고 이제 도시를 다니고 있는데 양손을 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도로 곳곳에는 불에 탄 차량이나 네. 이런 건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네. 전쟁이 아닌데도 지금 상황이 거의 전쟁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보도된 그 CNN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 갱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음식 배급소에 갔는데 이 여동생이 갱단의 총에 의해 살해가 됐고 또 이 여성의 남편은 집에 있다가 불에 타 죽었고 또 옆에 있던 한 여성은 자신의 팔을 걷어 보이면서 이 상처는 갱단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상처다. 이렇게 인터뷰할 정도로 갱단이 무자비하게 이 도심을 장악을 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힘이 없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갱단과 관련이 없는 정말 무고한 시민들인 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이 한 14살 소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14살 소년은 11살 때부터 그 갱단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갱단원이 된 이후로부터 그 갱단원들이
사람을 죽이도록 시켰고 또한 죽은 사람들을 시신을 불태우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자기의 친구가 불에 타 죽는 것을 지켜볼 수가 밖에 없었다고 네, 하는데 아이고. 조만간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섭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고작 14살입니다. 정말 휩쓸려서 깽단에 가입한 아이겠네요. 네. 어떻게 가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갱단이 위세를 떨치고 있고 네. 장악이 됐고 점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IT를 쑥대밭으로 만든 주동자가 바로 이 G9 그 갱단의 두목 그 세리지에라는 사람인데 네. 지금 옆에 그 목차 옆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이 세리지에라는 사람인데 네. 이 세리지에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이 앞에 말씀드린 그 국제공항을 접수하고 또 교도소를 급습한 게 바로 내가 했다라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네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누구인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G9이라는 것 자체가 깽단의 연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깽단이 아니라 그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일대 그 깽단들이 연합한 그 깽단 최고 깽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네. G9이라고 불리는 네. 갱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OBS 연결 또 끊겼다고 나오네. 재접속 시도 중. 왜 이런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러지? 예, 또 이런 뉴스를 전하다 보니 네, 다시 재접속이 됐다고 떴습니다. 네네. 네. 이게 바베큐, 이분, 그 별명이 바베큐인 이 세르지에, 주동자 세르지에 동영상을 틀려고 하니까,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생을 하다 보니까 접속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 게, 쑥대밭을 만든 이제 주동자 내가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세르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전직 직업이 고위 경찰관이었더라고요. 경찰관이 네. 경찰관에서 깽단 두목으로.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바비큐예요. 네. 그런데 이 바비큐라는 별명이 왜 나왔을까 따져보니까 굉장히 참혹하더라고요. 2018년에 이 빈민가에서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망한 사건에 71명이 사망한 사건, 71명이요? 네, 71명이 사망하고 주택 400여 채가 불에 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연루됐다고 꼽히는 게 바로 이 세르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건의 또 불을 태우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다 이 세르제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여러 학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경찰에서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이 별명이 바비큐라고 불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다는 그 이후로 네네.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바비큐 노점상을 운영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별명 나한테 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해임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전에 경찰관의 신분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네. 경찰관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임이 된 건데요. 네. 이 세르지에는 그때부터 이제 악명이 높긴 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이 암살 당하자 이때부터 이제 세르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 암살 배후에는 야당이랑 경찰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자신이 이제 대놓고서 이제 나쁜 짓을, 못 쓸 짓을 이제 저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배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맞아요. 정확하게 네. 이제 배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세르지에의 놀라운 힘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좀 전해드리면 2021년 10월에 이제 현직인 이제 앙리 총리가 한 기념비에 이제 헌화를 하려고 할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총이 막 퍼붓는 거예요. 네. 퍼부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르지에 일당들이 퍼부은 총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좀 후에 잠잠해졌어요. 결국 네. 총리는 이제 헌화를 못하고 네. 돌아간 거죠. 잠잠해졌는데 이후 깨끗하게 흰색 양복을 입은
세르지에가 나타나서 기념비에 꽃을 딱 헌화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네, 총리, 본인이, 권한대행인 총리를 네네네. 쫓아내고 본인이 가서 이렇게 그렇죠. 헌화를 하는 모습. 네네. 네. 이제 그 힘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또 네. 두 번째 사건. 2022년 IT에서 최대 규모의 연료 터미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난을 부추기고 그리고 또 의약품이나 이제 식수 같은 굉장히 필수품들의 네. 배급을 막는 그런 행동도 했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작년엔가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총리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깽단 두목이 이렇게 요구할 정도면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한지 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 세리제는 본인이 이 하고 있는 행동이 혁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앙리 총리 하에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의 총이 우리 갱단원들의 총이 국민과 함께 나라를 해방할 것이라면서 위세등등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총리는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네. 이제 아리엘 총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제대로 확인된 뉴스가 이제 없는데 이제 아리엘 총리는 일단은 케냐로 떠났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보니까 그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뭐 경찰 인력을 좀 더 네. 투입을 해달라 이런 거를 그 구원 요청을 하기 하려고. 위해서 이제 네. 케냐로 떠났는데 이후로 이제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그 공항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도 이 총리가 국제공항으로 다시 귀국할 때를 대비해서 뭔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해요. 공항을 점거하고. 네, 그런 걸로 네. 좀 의심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총리가 지금 푸에르토리코 이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했다. 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기는 한데 이게 뭐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타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소식은 아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싫지는 같아요. 않은 그냥 정말로 무정부 상태네요.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지금 나라를 떠난 상황이고 그렇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르지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갱단 총리의 권력까지 위협하고 있는 갱단 어떻게 위력을 떨치게 됐는지 네. 힘을 어떻게 키워가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됐는지 좀 찾아봤더니 이제 IT의 역사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제 IT가 이제 300년 동안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그 식민지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쿠데타와 독재로 신음을 계속 알아왔던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운영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가장 최근에 이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1957년부터 이제 디발리의 부자가 29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이때 네. 엄청난 공포 정치를 펼쳐서 반정부 인사 3만 명이 그 살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네. 이제 아들인 장 클로드 디발리에가 1986년 드디어 추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또 들어섰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군요. 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이제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이제 갱단의 힘을 빌렸던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갱단이 점차 이 힘을 키워왔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당선됐던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반년 만에 쿠데타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선출되자마자. 그랬다가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했던 중요한 사안이 하나 뭐냐면 반복된 쿠데타의 불안감을 느낀 거죠. 아무래도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 치안도 뭐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력을 줄이면서 그때 깽단이 늘어났다고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어쨌든 이 IT라는 나라가 뭐 정부가 제대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IT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맞아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뭐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세계 최초 흑인 공화국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나라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독립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를 시켰으니 배상금을 달라. 네. 말하자면 근대화 배상금인 네.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났어요. 1억 5천만 프랑이었는데 당시 2,300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물론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 프랑스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근데 뭐 이제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9천만 프랑으로 협상을 했는데 아무튼 이 돈을 갚느라 120년이 걸렸다고 해요, IT가.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갚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국가들이랑 교역을 막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프랑스가 결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식민지에서 벗어난 게 아닌 완전히 셈이네요. 벗어난 게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돈을 갚았고 그러는 사이에 국가 발전은 뒤처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최빈곤국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고 또 이제 쿠데타 반정부 시위를 계속해서 겪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잘 아는 2010년에 대규모 지진도 겪고 그때 이제 뭐 콜레라도 유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뭐 전염병 이런 질병 이런 사회 혼란 속에서 갱단들의 장악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갱단이 이제 대놓고 이제 활동을 더 활개를 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 암살 사건에도 이제 갱단들이 연루돼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뭐 정확한 누가 암살을 지시했다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네. 여튼 갱단이 여기에도 연루되어 있다라고 좀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래도 대통령이 숨진 상황이니까 국정을 책임질 인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현직 지금 앙리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리가 들어선 이후 3년 동안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을 임명을 하고 또한 선출직 공무원들 뭐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뭐 도지사 등 이른바 임명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치렀죠? 그러니까 2016년부터 치르진 않았는데 2016년부터 치르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총리 이전에도 치르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 총리가 이제 자리를 비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도 없어. 대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국정의 방향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 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이제 갱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고 IT의 질서를 회복할 뭐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반면에 갱단은 굉장히 이제 그런 고성능 무기를 장착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밀반입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점점 더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경찰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통계로 잡히기로는 9,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무장 갱단을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합니다. 선하기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지금 앙리 총리의 위치가 좀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금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이 앙리 총리가 지금 잠시만요. 영상이 잡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했다라고 앙리 총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영상이 잡혀서 어쨌든 확인은 됐다. 지금 푸에르토리코 어딘지 좀 지도를 찾아보니까 IT에서 조금 벗어난 이 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의 섬에 있는데 근데 총리의 위치는 확인이 됐으니까 영상이 잡힌 걸로 인해서 그런데 언제 뭐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IT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IT가 갱단에 접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좀 슬픈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타개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봤는데
좀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튼 또 IT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 있으면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안골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서. 아니야. 잘했어. 전 어디서 포착됐다고 나온 건 줄 알았는데 그치 아니지. 보니까 아닌 것 그치? 같아서. 몰라. 모르겠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그 뭐지? 깽단의 활개 네.